네, 안녕하세요.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입니다. 네, 이번 주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네요.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문장 형식, 오형식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오형식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뭐 난해하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고 가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잘 집어가면서 오늘도 재밌게 그리고 신나게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사역동사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펜 오늘도 키고요. 자, 사역동사입니다. 일단 사역동사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역동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역동사는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역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자, 일단 이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요, 누구누구를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 하면은 무슨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어가요 어쨌든 사역동사를 하는데 그 사역동사가 시킨다는 의미니까 결국에는 주어가 목적어를 시킨다라는 게 결국에는 사역동사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하게끔 시키는 동사가 무슨 동사다? 바로 이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역동사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시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코 이게 어려운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그 뜻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역동사라는 거의 개념 자체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역동사란 사역이란 말 자체가 누구를 뭐 하게끔 시키다라는 뜻이고, 자, 그럼 사역동사는 주어가 시키긴 시키는데 누구를 시킨다? 목적어를 어떤 거 하게끔 시킨다. 그게 바로 뭐다?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해석도 사역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끔 시킨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면은 자, 이 오형식 사역동사 있잖아요. 이 사역동사가 나오는 문장의 형태가 바로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오형식의 틀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주어가 나올 거고, 당연히 동사, 사역동사가 나올 거고요. 오형식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목적어가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 오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하나 더 등장하는 거 뭐라고 했죠? 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는 뭐다? 포인트는 이 목적격 보어에 있습니다. 자, 오형식에서 일단은 목적격 보어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어이기 때문에 명사나 형사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하나 더 배운 거 뭐였죠? 이 오형식에서는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로 올 수 있는 동사들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사역동사는요, 이 사역동사 이따 나온 지각동사도 그럴 텐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잖아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형사도 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도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뭐가 온다? 이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역동사에서는요, 물론 이게 오형식이라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좀 더 중요한 게 문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출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이 동사 원형이 온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형태 오형식 사역동사가 등장했을 때 이 형태의 틀을 잘 기억하시고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에 있다라는 거. 너무 제가 빨간펜을 많이 칠했네요. 살짝 잘 지우고 이 목적격 보호. 자,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뭐가 된다? 동사 원형이 된다. 언제? 오형식 사역동사가 등장했을 때. 이걸 포인트로 잘 짚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역동사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역동사에는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역동사는 딱 3개가 있고요. 사역동사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역동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목적격 보호에 오는 형태가 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동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가지를 지금 우리가 오늘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사역동사. 이거 반드시, 3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사가 그렇게 어렵게 생긴 형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자주 보는 형태입니다. 여기 나오죠? 자, 자주 보는 동사들이에요. make,
와, 이 make는 사용이 굉장히 다양하죠. 3형식, 4형식, 5형식이 다 나오고 5형식 그냥 기본적인 5형식 동사도 되면서 사역 동사도 되는 게 보다 이 make예요. 두 번째 have. have도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마지막 let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동사는요, 정말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번 시작했으면 평생 정말 까먹지 않아야 할 동사들 세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make, have, let이 있잖아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취하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자, 아까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주어가 나오고 make, have, let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의 보호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형태를 가진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형태를 배우고 나면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해줄까요? 바로 이 형태의 틀을 따라주면 됩니다. 해석 틀을 따라주면 돼요. 주어는요, 해석이 항상 똑같죠. 주어 은는이가 여기서 나오는 동사는 사역동사겠죠. 사역동사. 사역동사 제가 아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어 은는이가 시킨다, 시키다, 또는 뭐뭐 하게 하다.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누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 뭐 make, have, let이 나왔지만 이걸 뭐 만들다, 가지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역동사 쓰였을 때는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주어 은는이가 사역동사 시킨대요. 사역동사 자체가 시키다, 하게 한대요. 누구를? 목적어를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목적어 나왔을 때요.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어 을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이게 목적어 가 또는 목적어 이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에서는 저걸 안 해요. 지금 5형식에서 목적의 보호로 분사가 나오는 걸 공부하지 않지만 나중에 중급에 갔을 때 분사를 공부할 때 목적격 보호 자리로 분사가 오는 경우를 공부할 때 이 목적어 자체를요, 이가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파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은는이가 시킨대요. 뭐뭐 하게 한대요. 누구를? 목적어 가 또는 목적어 이. 뭐 이건 우리나라 말에 따라서 뒤에 점에서 달라지겠죠. 목적어 가, 목적어 이를 시킨대요. 뭐 하도록? 바로 목적격 보호하라고 또는 목적격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문법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바로 뭐가 온다? 동사에 뭐가 온다? 원형이 온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분사를 배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사역동사의 기본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사역동사의 해석입니다. 사역동사에는 make, have, let 기본적인 세 개 동사가 있고, 해석은 주어 은는이가 시킨다 또는 뭐뭐 하게 하다. 누구를? 목적어 가 또는 목적어 이. 뭐를? 목적격 보호하도록, 목적격 보호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동사는 기본적인 사역동사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린 게 이 사역동사랑 해석 자체는 똑같아요. 어쨌든 사역동사긴 사역동사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오는 동사가 두 개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자, help. 자, 우리가 많이 보는 동사죠. 그죠? 정말로 많이 보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get이라는 거예요. 자, help나 get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5형식으로 쓰였을 때요. 사역동사로 쓰여요. 사역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까 make, have, let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는데 이 help나 get 같은 경우는요. 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자, help 같은 경우는요. 자, 사역동사로 사용이 되었을 때 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두 개가 다 올 수가 있어요. 해석은 똑같이 시킨다, 뭐뭐 하게 하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예요. 자,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get도 있잖아요. 5형식에서의 사역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get 같은 경우는
이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은 못 오고 반드시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해석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get이 사역동사로 쓰이면은 뭐뭐 시킨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은 똑같습니다. 왜? 사역동사로 쓰였으니까. 자, 우리가 help나 get 같은 거를요, 그냥 사역동사로 뭐 부르기도 하지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요.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뭘 하나 더 갖다 붙여요. 바로 이 준, 뭐 준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준 사역동사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형태 잘 기억해 주세요. make, have, let은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 원형이 오고요. 자, help나 get 같은 경우가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자, help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요.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온다. 아시겠죠? get은요 오형식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주어 동사가 오고요. 목적어가 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의 틀은 앞에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형식 사역동사의 예문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의 형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주어가 나왔고 made 동사가 나왔네. 그죠? 뒤에 my brother 명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될 텐데, 자, 목적어 다음에 지금 보세요. 뜬금없이 동사가 딱 등장했어요. 이거 뭐야? 왜 갑자기 문장, 주어는 분명히 앞에 있는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앞에 있는데, 왜 갑자기 동사가 한 번 더 등장을 해? 이거 한 번씩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 다음에 뒤에 바로 동사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동사 자체가 있잖아요. 사역동사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딱 문장 봤더니 made. 자, make의 과거 형태네. 아, 이거 그러면은 사역동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은 자, I 주어가 되겠죠. 나는요. 자, make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거 보니 이거 사역동사겠구나. 자, 그럼 해석을 시킨다. 뭐뭐 하게 한다. 자, 누가 자, 내 동생이 그죠? 내 동생을 뭐 하도록 자,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를 하다죠. 그죠? 설거지 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요, 시켰대요. 내 동생이 뭐 하도록? 설거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자 목적어 자체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를 을로 해석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사역동사가 나왔다 싶으면은 목적어를 뭐뭐 가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를 연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형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 사역동사 시킨다, 뭐뭐 하게 하다, 목적어 뭐하도록, 목적격 보호하도록. 자, 두 번째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주어가 나왔고요. 자, let이라는 게 동사가 나왔네요. me는 목적어인 것 같고, 뒤에 보니까 다시 한번 동사가 나왔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동사가 나왔어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를 보니까 let이네. 아, 이거 사역동사구나.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he, 주어입니다. let, 사역동사니까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자, 누굴 시켰어요? 자, 내가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했대요. 뭐를요? 그의 폰을. 자, use 다음에 자, 이건 어차피 동사니까 use에 따라붙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따라붙는 목적어. 문장 전체의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지금 us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사를 따라오는 작은 목적어 다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한 번 더 깔끔하게 하면 그는요 하게 했대요. 사용을 허락을 했다는 거죠. 하게 했다, 뭐 시켰다. 자, 내가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시켰대요. 뭐를? 그의 핸드폰을. 사역동사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형태 잘 보시고 해석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준사역동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help와 get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게요. 나는요, 자, 볼게요. 동사가 나왔네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죠? you, 자,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보니까, 자, 지금 help 같은 경우가 준사역동사로 쓰였을 땐 제가 목적격 보호로 형태가 두 가지가 온다고 했죠. 그죠? 그냥 change만 동사만 와도 됩니다. 근데 다른 형태, to change, 투부정사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요, 시켰대요. 또는요, 하게 했대요. 누구를요? 누가요? 너가 뭐 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그지? 바꾸는 것을 도와줬대요. 또는 하게 했대요. 뭘 바꿔요? 너의 의상을. 여기 your costume 같은 경우도 change에 따라오는 목적어 다시가 되겠죠. 작은 목적어가 되겠죠. help 같은 경우도 오형식에서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 해석은요 사역동사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요 시켰대요. 또는 뭐뭐 하게 했대요. 너가 뭐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뭘 바꿔요? 너의 의상을. 물론 여기서 help 같은 경우는 바꾸다, 시켰다, 그냥 도와줬다라고 해석을 해도 그게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준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처럼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사역동사에서 마지막 예문인데요. 자, you 주어가 되고요. can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You can get him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get이 나왔고요. 목적어가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네. 아, 그럼 이 get은 사역동사처럼 쓰였겠구나. 이게 형태를 알면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는요 하게 했대요. 뭘 하게 했어? 뭘 하게 했어? 그가 뭐 하도록 slow down,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하게끔 시켰다,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get 같은 경우도요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오형식에서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 시킨다, 뭐뭐 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크게 어렵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형식 사역동사 형태 중요하고 해석 중요하고요. 반드시 포인트로 갈 거 다 집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요. 자, 지각동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사실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동사가, 사역동사는 뭐고 지각동사는 뭔지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은 어쨌든 오형식이기 때문에 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각동사도요, 일단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사역동사는요, 그 사역이라는 말 자체에 시킨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각이라는 뜻 자체가 몸을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동사도요, 자, 인식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단어만, 뜻만 잘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지각동사는요, 주어가요, 목적어를 인식한다 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어쨌든 인식한다는 뜻이긴,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동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동사에 따라서요, 뭐 그 동사의 뜻을 따라가긴 합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see 같은 경우는 본다, 뭐 hear 같은 경우는 듣는다, 뭐 이런 해석을 따라가긴 하는데, 기본적인 지각동사 전체의 개념 자체는 주어가 목적을 어쨌든 인식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지각동사 그렇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사역동사 마찬가지로요. 자, 이 오형식 지각동사도요. 어쨌든 오형식이기 때문에 오형식의 틀을 따라갑니다. 주어가 등장하고요. 그죠? 동사, 그죠? 동사의 지각동사가 나올 거고요. 지각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오형식이니까 목적어가 등장할 거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등장을 하는데, 사역동사 마찬가지로 지각동사에서도요.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동사의 원형이 됩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지각동사도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나중 가면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포인트로 또 당연히 제가 중요하게 집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각동사에는 뭐가 있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각동사 대표적인 5가지입니다. 5가지.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see, watch, hear, feel, notice.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지각동사. 당연히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고요.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들이고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런 동사들을 바로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see, watch, hear, feel, notice. 이건 꼭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고 가셔야 돼요. 자, 해석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각동사의 형태를 봤는데 그 지각동사의 형태를 알았으면 당연히 해석도 알아야 됩니다.
자, 주어 은는이가 지각동사 한대요. 지각동사 한대요. 그죠? see면은 볼 것이고, watch도 당연히 볼 거고요. hear도 들을 거래요. 그죠? feel도 느낄 거래요. notice도 알아차릴 거래요. 그죠? 사역동사는 그냥 시킨다, 하게 한다. 뭐, make, have, like 같은 경우 그냥 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시킨다, 하게 한다. 라고 해석을 했지만,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이 동사에 따라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각동사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주어 은는이가 지각동사 한대요. 그죠? 지각동사 하긴 하는데, 자,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도요, 목적어를요, 을를로 해석하기보다는 뭐뭐가, 뭐뭐이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형식을 확장해서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어 은는이가 지각동사 한대요. 목적어가 또는 목적어이가 뭐하는 것을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 뒤에 가서 바로 예문 볼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지각동사네요. 그죠? 목적어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바로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줍시다. 아시겠죠?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큰 한 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지각동사의 예문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각동사의 예문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배 등장하고요. 자, 지각동사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우리는요, 보았대요. 자, 뒤에 people 목적어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봤더니 목적어 다음에 다시 또 동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 동사가 등장을 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뭘 의심해보자? 지각동사가 아닌지 한번 의심해보자라는 거예요. 딱 동사를 봤더니, 지각동사네.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뭐가 왔구나? 동사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자, 바로 지각동사 해석 틀을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요, 자, 보았대요. 자, 목적어 제가 아까 해석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사람들 을를로 해석해 주라고 했네요. 지각동사 봤을 때? 아니죠. 사람들이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봤어요?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이라고 했어요. 그죠? 목적격 보호하는 것, 들어가는 것을 봤대요. 어디에? 그 홀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틀어 봅시다. 주어 은는이가 지각동사 하다 목적어가 목적어이 뭐하는 것을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목적격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가 목적격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주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주어는요, 이 동사를 한 거예요. 동사를 한 건데 이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어가 뭐 한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격 보호했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내려와서 지우개를 잠깐만 지우고 자, 이 주어가 한 거는 본 거야. 그죠? 주어가 한 거는요, 이 watched라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죠? 근데 뭘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목적격 보호,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두 번째 형 볼게요. 자, I가 주어가 되겠고요. So, C의 과거형이죠. 그죠? 보았다. 그죠? 보았다. 자, U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나왔는데, 자, dance 같은 경우는 물론 명사도 있겠지만 춤추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갑자기 또 동사가 나왔네. 보니까 C의 과거형 so야. 아, 지각동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요, 봤대요. 뭘 봤어? 너가 뭐 하는 것을 춤추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춤을 춘 게 아니라 누가 춤을 췄다? 목적어가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지막 예문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요, heard. 자, hear의 과거에 heard 나왔습니다. 들었대요. 자, 목적어인데, play. 동사가 나왔네, 갑자기 뜬금없이. 자, 보니까 hear. 아, 지각동사구나.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 틀을 제입해볼게요. 그녀는요, 들었대요. 뭘 들었어? 내가 뭐 하는 것을 play the piano라고 했어요. 피아노 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해석 틀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태를 알고 해석 틀만 잘 해석을 해주시면은 사역동사, 지각동사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까지,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가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자, 처음에 이제 문장의 성분 공부 이제 시작할 때 참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자, 어느덧 문장의 형식 끝났습니다. 아직 뭐 참 문법 전체 내용을 보면은 진짜 이만큼도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내용 공부하신 거예요. 정말 영어 문법의 기본 중에서 기본을 공부하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식만 잘 알고 계셔도, 형식만 정말 잘 공부하셔도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문법과 그 해석 실력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형식은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영어 고수가 되었을 때, 아, 이 형식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때 가시면 정말로 한 번 더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 시간을 들여서 좀 긴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기본 내용을 수업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넣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중급과 고급 가면 여기에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본적인 내용 일단은 먼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법의 형식을 벗어나서 다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제. 우리나라만에서도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듯이 영어에도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시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감사하고요. 저는 골방 영어 선생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